키로수가 좀 괜찮은 차량들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거의 괜찮은 차들이 30에서 60만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중고 화물차를 보실 때 연식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냐, 연식은 많지만 키로수가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냐, 많이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고 부장이 교통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연식이 좋은 차가 좋을지, 키로수가 적은 차량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고 부장이 여태까지 판매드린 경력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취향마다 다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적은 차량들은 외관 부신 상태가 아무래도 진짜 깨끗하겠죠. 뭐 하부 프레임이나 녹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적다. 근데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은 그에 반면에 부식이 좀 많은 반면에 엔진이나 미션, 대우 쪽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 부장이 여태까지 판매드리면서 출고하기 전에 점검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맨날 점검을 해보면 연식은 오래됐지만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이 거의 문제가 없다, 거의 고장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모성인 부품들은 당연히 교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하자율로 따지자 보면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이 하자율이 거의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외관 부식이나 이제 프레임 안쪽에 와보시면은 녹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오는데, 고 부장이 상품화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외관이에요. 외관이랑 부식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많건 주행거리가 짧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차량 컨디션, 바다 쪽에서 운행을 많이 하신 분이 있고 도심 지역에서 운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바다 쪽에서 운행하신 분들이 거의 부식이 많이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키로수가 적더라도 엔진이 기동하면서 이제 바깥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폭발해서 엔진 힘을 가동을 하는데, 그래서 엔진 내부 상태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은 고 부장이 웬만하면 매입을 좀 기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진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은 당연히 그 마모도 면에서는 매우 적다, 마모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확실히 좀 오래 가긴 해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나서 돈 들어갈 때가, 중고차는 무조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은 대부분 큰 돈은 안 들어가신다, 구입을 하시고 큰 돈을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모성 부품들이에요. 뭐 연료 필터나 라이닝, 부동액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 부장이 출고하기 전에 전부 다 손을 다 봐드리고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 부장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은 키로수 짧은 차량 구입하신다, 거의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고 부장이 요 근래 영상에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게 21년식 파비스인데 키로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저희 정비센터에 넣었는데 수리비가 무려 250만원, 진짜 거의 보링 가까이 할 정도로 엔진 헤드까지 다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사분께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연식이 이렇게 짧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라고 하면 대부분 키로수랑 비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부장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키로수가 거의 100만 근사치에 있는 차량들에서 가장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 부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 화물차를 보실 때 이제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좀 키로수가 좀 괜찮은 차량들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거의 괜찮은 차량들이 30에서 60만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차량도 거의 약간 비슷한데, 이 차량이 이제 13년식에 65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거의 통상적으로 10만 킬로 정도 기준에서 주행을 많이 하십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지금 10년 넘게 운행한 차량이어서 원래 키로수대로 하면은 100만 킬로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65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매우 적은 차량인데, 이런 차량들이 사실 찐또백이긴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고 부장이 출고할 때 돈이 크게 들어갈 부분은 고 부장이 다 수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나가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차량들을 손꼽자 보면 굳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연식이랑 주행거리를 따지기도 전에 전차주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가 두 번째 관건이죠. 그래서 고 부장이 매입해올 때는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많던 간에, 아니면은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짧던 간에 전차주분이 어떻게 여태까지 관리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엔진오일만 솔직히 잘 교체해도 진짜 150만 무보링 가신 분들 진짜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엔진오일,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끼지 않았다, 뭐 만 킬로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고부장도 실제로 운행 중인 뭐 자가용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일료는 무조건 짧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가져가는 건 수명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화물차 기준에서 보셨을 때 한 12,000km에서 13,000km 사이에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차량의 나이는 연식이 아니다,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관적, 프레임, 하체도 중요하죠. 화물차는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저희 하체적으로 봐보면은 당연히 연식 짧은 애들이 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엔진, 미션, 배우. 왜냐면 그 부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하체 쪽도 문제가 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고부장이 여태까지 판매하면서 프레임이나 하체 쪽에 문제 있는 차량들이 많았냐? 거의 없었다. 진짜 거의 없었고, 거의 엔진, 그러니까 속에서 좀 문제가 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나이는 주행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물차 보면 주행거리가 100만 거의 도래된 차량들 중에서 이제 보링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럼 그 차량들은 좀 괜찮냐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보링한 차량들이 더 실속 있고 좋습니다. 사실 보링이라 하면 엔진을 그냥 까서 뭐 문제가 있는 부품들만 교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과정만 생각하실 텐데 진짜 크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링한다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료 필터를 교체하세요. 연료 필터는 정찰제잖아요. 뭐 25만 원이면 25만 원, 23만 원이면 23만 원. 근데 보링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나올 줄 몰라요. 정비사도 이 차를 까보지 않은 이상 모릅니다. 왜 그러냐? 얘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출력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엔진에 크랙이 갔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엔진 헤드를 까고 캠샤프트를 떼고 위에서 봤을 때 엔진에 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스톤 오링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오일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보링은 정찰제가 아니다. 금액이 얼마가 나올 줄 모릅니다. 고부장도 보링한 적은 많은데 통상적으로 300에서 500 사이라고 얘기를 하지 350만 원입니다. 딱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엔진을 깠는데 진짜 뭐 별 문제 아니고 그냥 주변 부속품들 뭐 인젝터라든지 헤드 가스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링, 반보링이라고 하죠. 다치 보링을 진행한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엔진 헤드를 깠는데 턱이 생겨서 엔진 밀링까지 해야 되고 피스톤까지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간 차량들은 거의 500만 원 근사치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 고부장이 여태까지 중고화물차를 판매해본 결과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가장 선호도도 높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도 판매가 됐어요. 이제 그런 차량들은 이제 고부장한테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고부장한테는 사실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고부장이 출고하기 전에 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든 다 수리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키로수 많은 차량들이 좀 금액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고부장이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뭐 여튼 좀 내용이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실 때 봐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많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손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고부장한테 구입을 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 진짜 중간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이 깨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그날까지 옆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